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사건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해 보였던 한 이민자 가족의 성공 신화와 그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끔찍한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는데요. 과연 이 행복한 가족의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민과 릴리는 둘 다 중국 출신 유학생 신분으로 시드니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하여 15살 딸 브렌다, 12살 아들 헨리, 그리고 9살 아들 테리, 이렇게 세 자녀를 도왔죠. 민민과 릴리는 자녀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딸 브렌다는 다정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정이 깊은 소녀였고, 아들 헨리는 외향적인 성격의 친구가 많았으며 특히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막내 테리는 언제나 해맑게 뛰어놀던 9살 소년이었죠. 이 가족은 정말 끈끈하고 다정했습니다. 2002년 미는 시드니 에핑 지역에 신문 보급소를 열었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연 매출이 약 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었지만 민과 릴리 부부는 늘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의 가족은 부유한 동네인 노스에핑의 아름다운 교회 지역, 아주 멋진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릴리의 언니인 아이린도 함께 살면서 신문 가게 일을 도왔죠. 민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인 장피와 푸옥을 위해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사들였습니다. 민의 여동생 캐시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는 원래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두 사람은 호주로 이민을 결심했고 모든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멜버른에서 식당을 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그럼에도 민의 가족은 언제나 캐시의 가족을 도왔고 두 가족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캐시 역시 민, 릴리, 아이린과 함께 신문 보급소에서 일했습니다. 주말마다 민의 부모님은 온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대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행사와도 같았죠. 2009년 7월 17일 금요일도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캐시와 로버트 그리고 브렌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브렌다는 학교 수련회에 갔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푸옥은 두 손자에게 하룻밤 자고 가겠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거절했습니다. 헨리가 로버트 삼촌 그리고 테리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헨리와 테리는 조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고 민은 밤 9시경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2009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은 신문 가판대가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민의 가게는 아무런 공지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배달된 신문들은 가게 문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죠. 지난 몇 년간 매일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었던 가게였기에 이는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가게의 한 단골 손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의 여동생인 캐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캐시 역시 오빠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캐시와 로버트는 서둘러 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었죠. 캐시는 약간의 걱정과 함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프거나 늦잠을 자고 있나 보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주하게 될 장면이 평생 꿔왔던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캐시와 로버트가 도착했을 때 아래층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고 흐트러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고 그곳을 감싼 무언가 섬뜩한 분위기는 캐시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캐시와 로버트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민과 릴리의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캐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마치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릴리는 침대 위에서 흥건한 피용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죠. 천장, 벽, 바닥, 그리고 가구까지 온통 피가 튀어 있었고 방 전체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머지 침실들도 모두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린의 시신은 그녀의 침실 침대 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어린 소년 헨리와 테리 역시 바닥에 쓰러져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들 모두 둔기로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방에 흩뿌려진 핏자국은 이 사건이 호주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내구의 시신을 보았지만 오빠인 민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캐시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녹취된 기록에는 캐시가 광둥어로 로버트에게 제발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캐시의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며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캐시와 마주했습니다. 캐시는 남편 민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 민 씨가 가족들을 해치고 도주한 용의자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감식팀은 곧 릴리 옆 두꺼운 담요 아래에 숨겨져 있던 민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시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뒤였습니다. 캐시의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당시 브렌다는 학교와 함께 야영을 떠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괜찮냐고 묻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죠. 브렌다는 처음엔 친구들이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친척들과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브렌다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너무나 현실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브렌다를 위해 가장 빠른 비행기 편을 수소문하여 시드니로 돌려보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브렌다는 고모인 캐시와 경찰관들을 만났고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과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기에는 민 씨가 가족들을 모두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의 증거들을 토대로 이 소문을 신속하게 일축했습니다. 민 씨 역시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머리 부위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그들이 깊이 잠든 사이 벌어진 잔혹한 공격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을 뒤지거나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죠. 범인은 마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집 내부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외부의 전선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브렌다의 침실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집안 다른 방들의 문손잡이에서는 모두 핏자국이 발견자였지만 유독 브렌다의 방 손잡이에서만은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가족 구성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범행 시점에 브렌다가 집에 없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벽과 바닥에 남겨진 혈흔의 형태로 보아 범인이 장갑을 착용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에 젖은 24개의 신발 자국이 수집되었는데 모두 사이즈 8에서 10 사이의 동일한 신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이 새벽 2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민 씨가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고 그 뒤를 이어 릴리, 헨리, 테리 순서였습니다. 두 아들은 아마도 부모님과 이모가 공격당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경찰은 혈흔 분석과 아이들이 발견된 위치를 토대로 헨리와 테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헨리는 머리에 3차례 공격을 당했고 테리는 공격을 당한 후에도 유일하게 2시간가량 생존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피해자의 사인은 둔기 외상과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가 망치와 밧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로버트를 소환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캐시는 방을 하나씩 지나며 피로 가득 찬 방 안에 누워있는 가족들의 시신을 봤던 끔찍한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조사 내내 로버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경찰과 대화하며 책상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캐시와 로버트는 TV에 출연하여 이 잔혹한 악마를 하루빨리 잡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발 경찰에 알려달라고 대중에게 호소했습니다. 민 씨 가족이 비극을 맞은 지 3주 후 그들이 운영하던 가판 신문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캐시와 로버트가 가게를 물려받았고 브렌다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신속하게 브렌다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2009년 8월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민 씨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비통하고 슬픈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선량하고 무고한 이들을 위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의심은 로버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집안에 시신이 오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감식팀이 아직 민 씨의 시신을 발견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모두가 시신이 사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그는 어떻게 오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또한 캐시가 제발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의 안전은 걱정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단호하게 그녀를 그곳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범인이 아직 집안에 숨어 있거나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아내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는 듯 캐시의 간절한 부탁을 뒤로하고 부모님을 모시러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황상의 의심일 뿐 경찰은 아직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브렌다는 캐시와 로버트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죠. 브렌다가 그곳에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버트가 브렌다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가 소녀를 해치고 싶었다면 야유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 테니까요. 명백히 그는 브렌다가 집에 없을 때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은 A6 모델로 확인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로버트가 여러 사진에서 신고 있던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카메라를 통해 아주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영상에는 로버트가 신발 상자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조각들을 물통에 담갔다가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버렸죠. 그 상자는 바로 사이즈 9.5의 A6 신발 상자였습니다. 며칠 후 로버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처음에 현장에서 시신이 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구나 오구라는 뜻이었다며 굳이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재발이 저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의 차량과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로버트는 민 씨 가족이 살해된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고를 청소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집 차고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그들이 찾던 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차고 바닥에는 증거물 915로 지정된 얼룩이 있었죠. 이 얼룩의 샘플을 연구실로 보내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5명의 피해자 중 4명의 DNA가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5일 로버트는 민 씨 일가족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린 씨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끝까지 남편을 옹호하고 감쌌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로버트가 침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로버트가 집을 떠나기 전 캐시에게 수면제라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브렌다는 학교에 있다가 교장실로 불려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삼촌이 체포되었단다. 교장 선생님은 항상 로버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브렌다를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로버트가 학교에 와서 브렌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녀에게 바싹 다가서서 광둥어로 큰 소리로 무언가를 쏘아붙였고 그럴 때마다 브렌다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죠. 분명 그는 브렌다에게 무언가를 동의하도록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버트의 범행 동기는 탐욕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민 씨 가족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던 반면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했으니까요. 로버트의 질투심은 그의 양심을 좀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브렌다만은 남겨두었던 걸까요? 경찰은 곧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브렌다는 자신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로버트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의심했으며 그와 함께 살게 된 후로는 성적인 학대가 더욱 심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브렌다의 모든 가족을 제거하여 그녀가 기댈 곳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오게 만들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분명 로버트의 이 끔찍한 계획은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수감 중이던 로버트는 감방 동료에게 자신이 한 답산 잡화점에서 망치를 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가게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의 보안 카메라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로버트는 또한 장례식장에 있는 시신에서 DNA를 훔쳐 범행 도구에 묻혀 수사에 혼선을 주렸다는 계획까지 말했습니다. 이 간반 동료는 이 정보를 경찰에 모두 알렸고 감형을 조건으로 법정에서 로버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로버트의 재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014년 5년간 수감되었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로버트는 발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2월 마침내 로버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로버트의 변호인은 한 사람이 5명을 살해하고 몸에 상처 하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변호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9.5 사이즈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로버트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증거들과 명백한 범행 동기를 바탕으로 결국 로버트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5번의 종신형을 연달아 선고받게 됩니다. 브렌다는 학교 소풍을 가기 위해 아버지가 공항에 데려다 주셨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가기에 바빠 아버지께 제대로 된 포옹 한 번, 사랑을 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요. 어쩌면 그 순간이 브렌다의 남은 인생 내내 그녀를 따라다닐 가장 큰 후회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브렌다는 한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깊은 후회감에 매일같이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정말 좋은 사람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브렌다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믿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원망과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는 대신 브렌다는 꿋꿋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하늘에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처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역경을 이겨내는 브렌다의 삶을 향한 태도는 정말이지 감탄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잔인하고 어두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잠이 쏠쏠 이야기 채널에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